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지 1년 정도 되었네요. 막대 먹은 시댁 식구들 인성에 질려 남편과 함께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정말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제격이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기혼 여성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만나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친정이 목동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 중인데 지점만 서울과 경기권에 10개가 넘어요. 부모님도 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만두시고 학원을 세우셨고 유명해지면서 친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근무하던 학원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학원이었고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던 남편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점잖고 올바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누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았던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아주기 바빴어요. 자신이 많이 양보하고 봐줬으면 된 거라고, 저한테까지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 졸업하고 연애하던 남자와 사고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피스텔을 얻어 살았는데 저와 임신 출산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고 시누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이 사실을 안 서방님은 시누이와 이혼을 했고 시누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 거였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지금 엄마 집에서 지내. 아이는 당장은 엄마가 봐주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좋은 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이 요즘엔 흠도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구는데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가씨가 그랬단 말이야? 그나저나 아이 아빠는 누군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가 워낙 클럽 같은 데를 많이 다녀서 저번에 만났다던 김 아무개라는 소리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니까. 아가씨도 어른이니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소갈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두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난 두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뻔뻔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을 했을까? 상간남 그 자식 아이인 거 알았으면서. 소름이다. 소름이야. 에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자. 당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러다 두통 또 도진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시댁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시누이는 아이를 키울 돈을 벌어야 한다며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직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엔가 아이를 부탁한다며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며 건물 청소와 입주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두 번 정도야 아이를 맡아주었는데 그게 계속되니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세미나라도 갈 때면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이 둘을 다 재우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직인데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도 아까 잠깐 눈 붙였어. 요즘 고등학생들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난리도 아니네. 특별반 맡으면서 더 힘들어. 많이 힘들지? 그나저나 아가씨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이를 오늘도 안 데려갔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규진이랑 같이 재웠지. 오늘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회사 일찍 끝나고 엄마랑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뭔 일이 있나 보네. 미안해. 결혼해서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뭐가 미안해.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뭐.
집에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 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육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시험 기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베이비시터 고용하자. 요즘 나라에서도 운영하는 곳 많더라. 내가 알아볼까? 당장 결정할 건 아니고 아가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이게 뭔 고생인지. 그러게, 나도 쓸데없는 걱정하기 싫다. 매번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다 미안해. 저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에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추천으로 마음 맞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하루, 이틀 짧게 아이를 맡기던 시누이가 아예 아이를 전담해달라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터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더 편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지만 남편에게 짐을 짊어주기 싫었고 시누이도 한두 달만 있으면 어린이집 보내겠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했고 간식이며 밥이며 수시로 갖다 바쳐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쌍둥이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베이비시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다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모처럼 조기 퇴근한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이 봐줘서 고맙다며 웬일로 봉투에 20만 원 담아서 건네주며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정신 좀 차렸나. 미안한 건 아나 싶어서 뿌듯해하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폭풍 문자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조금 전에 갔는데. 두나가 너네 집에 갔다가 봤다는데 너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먹이니? 요즘 아이들 반찬 파는 가게도 많고 해서 가끔은 사서 먹이기도 하고 제가 해 먹이기도 하죠. 왜 그러세요? 식재료는 어디서 사는데? 근처 식자재 마트나 사거리의 대형마트에서 사죠. 아니면 새벽 배송 오는 거 이용해서 시키기도 하고요.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백화점에서 파는 유기농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따위 음식 먹인 거였어?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요. 우리 아기는 그런 거 먹이고 언니 아이는 뭐 유기농, 브랜드 음식 먹였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아기 인스턴트 먹이고 출처도 모르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이랑 밥 먹이고 어쩐지 애가 야윈 것 같더라니. 얘, 너 실망이다. 네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막 대하는 거니?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저 막대한 적 없거든요. 시끄러워. 네가 안 그랬으면 두나가 왜 이렇게까지 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아이 먹는 음식은 앞으로 직접 해다 주던가. 그게 아니면 아이 못 봐줄 것 같네요. 아니, 아이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언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내일 당장 아이 짐 빼서 가져가요. 난 더 이상 못 해주겠어. 결국 저와 다툰 시누이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늙어서 아이를 보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며 시누이와 한바탕하고는 저에게 맡기더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면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육아를 해보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다른 사람 손탁이 불편했던 조카가 자지러지게 울었던 탓일 겁니다. 어렵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누이의 아이를 봐주는데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 이후로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가끔 안부 인사만 물을 뿐 집에 오지도 않고 제 전화도 피하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죠.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수두룩해서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아니, 어머님, 시누이가 조카 맡긴 지 반년이 넘었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거야 두나가 워낙 바쁘니 그렇지. 그리고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갖다 버릴 거야? 갖다 버리면 이혼 당할 줄 알아, 이년아. 아니, 본인 일만 중요한가요? 아이를 맡겼으면 적어도 안부를 묻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얘가 뭘 모르네. 네가 강사 일만 해서 사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나 본데. 원래 회식도 자자. 아니, 그건 그거고 일단은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네가 편해서 그런가 보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투정 부리려거든 네 남편한테나 해.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을 받고 봐준다지만 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어머니나 아가씨가 직접 돌보라고요. 뭐? 인연이 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라고 너희 친정에서 가르치던?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아니, 어머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이도 힘든데 제가 왜 다른 아이를 도맡아줘야 해요? 가족이잖니.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너 혼잔데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거야? 놀고 먹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앞으로 아이는 아가씨랑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자기 아이 키우라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제 아이만 챙길 테니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뭐?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못 되쳐먹은 년 같으니라고. 저는 기막힌 상황에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화를 참기 어렵더라고요. 혼자 화장실 가서 소리 한번 꽥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바탕 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열을 식혀도 모자란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 염장질을 한 거 있죠? 얘, 너 친정 갔다며? 네 발로 기어나간 거나 다름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단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으세요? 아니, 아무튼 너 이대로 이혼하면 모든 건 다 끝이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 봐주는데 너는 왜 이런 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딸 아가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머니, 요즘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본데 150이면 요즘 베이비시터 2주 일한 값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족 간에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일을 네가 하도 투덜거려서 돈으로 보내는 거잖니.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허구한 날 늦게 온다면서 술 처마시고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우리 딸 모욕하지 마. 이런 경우 없는 년을 봤나. 당장 두성이랑 이혼해.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할 테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이 CM이 말이 안 들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 하죠. 그렇게 저는 정말 보란 듯이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정보 기록 다 해두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며 어찌나 매달리던지요. 각서까지 쓰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다 오더니 잔뜩 굳어서 왔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 왔다더군요.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고 남편이 단도리하고 왔고요. 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왔으니까 연락 와서 아이 봐달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내가 채비해놓고 왔으니까 당신한테 부탁을 하진 않을 거야. 과연 연락을 안 할까? 그나저나 당신만 진땀 뺐네. 내 말이 본인들이 생각 있으면 우리한테 더는 뭐라 못할 거야.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야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언젠가 계속 봐야 할 사이잖아. 그래도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피해나 주면서 사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나도 그래. 그래도 마음이 좀 무겁네. 내가 너무한 건가 싶고. 뭐가 너무해. 당신도 너무 순해 빠졌어. 아무리 엄마랑 내 동생이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갑자기 아이 보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인데. 해야지 뭐.
자기 손주인데 돌봐줘야지. 우리는 뭐 육아 고수였나?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는 거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당신도 잊고 살아.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만료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집 알아봐야 하는데. 김포로 이사 가는 거 어때? 개발도 많이 되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나 학원 그만두고 내가 학원을 차려볼까도 싶고.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그 김에 김포로 이사 와버렸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끈질기게 해댔습니다. 연락처 차단하고 남편과 저는 휴대폰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도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라 사업자 등록하고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2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김포로 이사 온 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새로 수학학원을 개업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분점 내지 말고 자신만의 학원을 운영해보라며 흔쾌히 학원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인테리어며 전부 싹 다 해주셨어요. 학구열이 강한 동네라 그런지 학벌 좋은 남편의 이력을 보더니 학생들도 100명 이상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만 살 겁니다. 더 이상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한 매일을 만들겠습니다. 시누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또 남자 문제를 일으켜 해고되고 말았고 어디 공장에 취직하려고 계속 면접 보러 다닌다네요. 본인도 아이 엄마라 느끼는 게 있는지 일을 쉬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시누이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시모도 아이를 돌봐줘야 해서 집에서 부업 같은 걸 시작하셨어요. 조만간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고 저희도 뭐 잘 살게 될 것 같네요. 아나무인의 극치였던 사람들에게서 해방되고 이제야 저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신가요? 저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해서 홀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해온 데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과 떨어지고 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느껴지는데요. 주변에서는 혼자 살아가게 될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오지만 울타리가 아닌 족쇄나 다름없었던 시부모님들과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나니 무엇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로또 복권만 사면서 돈을 탕진하던 남편과 뻔뻔하고 사납기 짝이 없던 시모에게 참고만 살아오던 제가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나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데 30만 원만 출금 좀 해봐라. 로또 복권 좀 긁어서 만회하게. 주식이 떨어진 거랑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래? 오히려 그러다가 돈 더 잃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아, 운이라는 건 원래 총량이 있는 법이야. 주식으로 꼬랐으니까 로또 복권으로 채울 수 있게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나 왠지 꿈도 좋았던 것 같으니까 올 때 현금 두둑이 뽑아서 오기나 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이럴 때가 아니잖아. 아버님 당뇨에 몸도 안 좋으셔서 쓰러져 있으신데 병원비 나중 생각하면 미리 모아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병 더 커지시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돈을 써. 어차피 푼돈 모아봤자 인생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못 벗어나. 한 방 크게 터뜨리려면 주식이든 복권이든 딱 붙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허구한 날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집에만 있고? 아버님 병 터지고 요양원 겨우 한 달 쓰고 그 뒤로는 돈 없다고 내가 다 돌보고 있잖아. 우리 1년 넘게 살아오던 집까지 팔아치워서 합가까지 한마당이면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거참 로또 복권 오늘 운이 엄청나게 좋아지려고 그러나.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치네. 당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 때려치울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황 바뀐 것 좀 봐. 일은 나 혼자 해. 집안일도 내가 맡아.
아버님 병시중까지 해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통 모르겠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일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 크게 터지면 너 월급 내가 1분만 해도 벌거든. 그리고 집안일은 네가 당연히 해야지. 여자인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이제 당신도 어머님께 완전 다 물들었구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닥치고 올 때 돈이나 들고 와. 30만 원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합가까지 하게 되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라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제 책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일에 집안일에 당뇨를 앓으시는 아버님의 병시중까지 정신이 없던 중이었는데요.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가족들이 저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든든하게 기둥처럼 버텨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가끔 내가 모진 말 한다고 하더라도 본심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만 더 고생하자꾸나. 언젠가 우리 집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사실 그이가 집에서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문제야 내가 말은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런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싶다. 정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혼자서 해보고 나한테 말을 하든지 하거라. 그러고 싶은데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요. 어머님께 제가 부탁드리기 죄송스러우니 남편한테 한번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너 시애미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치 봐줬더니 말이 우습게 들리니? 내가 분명 남자가 할 일이랑 여자가 할 일 구분하라고 말했잖니. 왜 자꾸 명호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럼 어머님은 이대로 계속 아버님 아프신데도 요양병원 안 보내실 생각이세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약속하마. 우리 명호가 주식 일을 그래도 하고 있잖니. 걔 증권회사에서도 에이스였으니 앞으로 하는 일 족족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잠시만 네가 좀 희생해 주렴. 네가 아니면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부탁한다. 응?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한 약조를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 외에도 다른 합병증까지 겹쳐서 더 위중해지신 아버님의 병수발을 저 혼자 책임지고 집안일에 직장까지 생활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빠,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주변에 법 좀 잘 아시는 분들 없으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쪽으로 빠삭하신 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 서방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잘 생각했다. 진즉에 그 집안에서 탈출하라고 하는데 왜 버티고 있나 했어. 이혼해서 탈출하려는 건 맞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이혼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거사. 생각을 해봐. 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고생한 것만큼 충분한 위자료 받기가 애매하잖아. 그리고 내가 했던 고생들 인정받을 만한 증거며 자료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보고하면서 내가 병간한 거며 집안일 한 거며 직장일 한 것까지 깡그리 다 남겨놓을 생각이거든. 그래야 이 집안 돈 뜯어내서 내가 고생한 대가 받고 결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어? 조금 더 무르익었다가 이혼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네가 너무 힘들까 봐서 걱정이다. 정말 이유는 돈 하나 때문이니? 결혼 전에는 새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것처럼 나 속인 남편이며 무던한 시모인 것처럼 속인 그 인간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래. 내 인생 갈아 넣어서라도 이 집안에서 조금 더 버텨서 돈 충분히 뜯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믿고 따라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걸 따르도록 하마. 그 사이에 사돈이며 전서방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야 내가 변호사분이랑 상담할 일도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여튼 주변 분 중에 좋은 변호사분 꼭 알아봐줘. 알겠지?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귀책이 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위자료를 받기에 유리한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고 제가 순종적으로 굴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남편의 주식 일은 잘 풀릴 기미가 전혀 없었죠. 올 때 60만 원 뽑아와. 오늘 완전 주식 말아먹은 날이라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게. 여보, 제발 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로또 복권으로만 날린 돈 합치면 벌써 2천만 원은 되겠다. 중독 치료부터 받고 제발 주식 일에 매진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좀 해. 야, 주식 일이 무슨 밭에서 무 뽑는 것처럼 시간 투자하는 대로 성과가 나는 일인 줄 아냐? 그것도 다 미끼를 들이워놓고 진득하게 기다리기도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야. 알아? 나야 주식에 대해서 당신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 하는 일 안 풀린다는 거 확실히 알고는 있어. 주식에 묶어놓은 돈도 당겨 쓰고 위태위태하다고 당신이 친구랑 말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제발 직장 좀 가자. 자꾸 정신 나간 소리로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네가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봐. 어차피 아빠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와서 요양병원에 보내서 입원시키는 것만도 돈억 단위로는 깨질 거야. 맞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합가할 때 팔았던 집도 나중에 새로 사야 할 거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생활보다 조금 편해지기라도 하면 좋겠어. 남편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 이년아. 여하튼 집도 장만하고 아빠 병원도 보내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할 거 아냐. 그러려면 너랑 내가 월급쟁이 생활해봤자 답이 있겠냐? 답이 있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일확천금 노리고 날린 돈을 합치면 작은 집은 이미 장만하고도 남았어. 어머님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삶에 낙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왜 없어 이 여자야. 앞으로 당신 떼돈 버는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될 거라니까. 주식 대박 터뜨리고 잘 정리만 하면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월급쟁이 봉급만큼 버는 생활 가능하다고. 우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남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의 집안에 비하면 형편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도 돈 조금 더 아끼겠다고 요양병원에 시아버지를 보내는 대신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지쳐서 제발 일을 분담하자고 할 때마다 이러한 말로 수없이 유예를 시켜왔기도 했고 결혼 전에 달콤한 말에 이미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집안일과 직장일과 병시중을 3년 동안 하게 되니 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제가 생각했었던 이혼 계획을 실행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선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이 갑갑해서 묻는다. 내 나름도 알아보니까 네가 그동안 모은 자료면 이혼 문제없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던데 언제쯤 그 집에서 탈출할 거니? 집안일 혼자서 다 하고 병시중에 바깥일까지 하게 된 게 거의 몇 년이 넘었고 도중에 힘들다고 몇 번이고 요청까지 했었다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하던 참이야. 네 시어머니랑 남편처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떼어먹으려는 건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사람인데 설마 내가 흉내를 내겠어? 아빠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힘든 거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권이나 내세우다가 나중에 내가 발끈하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거짓말로 시간 끄는 인간들이라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괘씸해서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사돈 댁 완전히 뒤집어 놨을 거다. 네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병간의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그러니까 하루바삐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말 아니냐?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지금까지 확실히 유리해진 시점을 기다렸던 거야. 남편도 이제 돈 슬슬 다 고갈되고 있는 것 같고 시모한테서는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는 정도니까 지금이 딱 좋겠다 싶은 시점이네. 그리고 내가 말했었던 각오에 대해서도 아직 기억나? 그래, 네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필요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라며. 처음에는 애가 무슨 고집을 부리나 싶을 정도였는데 귀엽고 독하게 버텼구나. 아빠, 딸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 인생 망친 인간들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남편과 시모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고,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생해왔던 저를 불쌍히 여긴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과로로 회사에서 아예 기절을 해버리게 됐죠. 어머님, 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실려왔어요. 죄송하지만 시아버님 식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지금 네 시아비가 밥 못 먹어서 골골거리는 거 간신히 발견해서 내가 살려놨다. 건강한 애가 좀 힘들다고 쓰러졌다는 핑계나 대고 기만질 하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말 다치는 바람에 몸이며 마음이며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로 며느리가 고생했으면 고생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생해야 내가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지. 집에 오면 세탁기 있겠다. 식기 세척기 있겠다. 따뜻한 물도 나오겠다. 네가 대체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생색이니. 더군다나 나나 명호나 별로 먹지도 않아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 텐데. 어머님, 남들한테 물어보고 제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장, 집, 병시중까지 3개 다 하면서도 실망하게 해드린 적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오냐, 말 잘했구나. 365일 동안 얼마나 실망하게 했냐고 물었니? 너는 하루하루가 나한테 실망스러운 며느리였다. 에라 정신 나간 년아. 시아버지가 아픈데도 지 힘든 것만 내세우면서 가족들한테 책임이나 전가하려는 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내 시절 들려주면 아주 까무러치기라도 하겠구나. 응? 어머님 때가 어떤지는 제가 알 바 아니죠. 지금 제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힘들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머님도 원시시대 여자보다는 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집안 가장 큰 어른인 시아비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아주 어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구나. 이 싸가지 없는 것, 당장 들어와라. 집에 들어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줄 알고 있거라. 알겠니? 하, 미친년. 너나 집에서 딱 기다려. 뭐, 미친년? 너 지금 시모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그래, 과로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 왔는데도 싸가지 없다느니 왜 안 챙겼냐느니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네. 집에 댁 잘난 아들 처박혀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던데 그 인간을 시키지 그랬냐?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 대고 막말을 해. 너 당장 튀어오거라. 가만히 둬선 안 되겠구나. 너나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이 미친 여자야. 저는 그동안 시집살이와 일, 시부의 병시중까지 3년을 병행해서 쓰러지고 말았고, 링거를 맞아 간신히 회복된 몸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간의 서름을 갚아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제가 흉흉한 표정을 짓고 있자, 튀어오랄 때는 언제고 겁을 집어먹은 시모는 문에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밥이나 얼른 차리라고 하더군요. 겁을 먹었으면서도 여전히 강압적인 그 말투에 화가 났던 저는 대답 대신 시댁에 있는 그릇이며 반찬통을 집어던지고 개박살을 내는 등 아주 난장을 피워놨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남편은 무슨 소란이냐며 나오더니 저의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들더군요. 저는 지지 않고 그 면전에 출금해온 100만 원을 집어던졌습니다. 로또 값에 깨진 시끼며 반찬값이나 하고 얼른 이혼이나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요. 설마 하니 이런 초강수를 둘 줄 몰랐던 것인지 벙찐 표정을 짓던 시모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에 있던 채증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집을 빠져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 너한테 좀 표현이 과했었던 것 같구나. 늙게 되니 입이 주책인가 맘이랑 다르게 말이 불쑥불쑥 나갈 때가 있어. 미안하다. 맞아.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 나도 이번 일로 나름대로 반성했거든. 그런데 솔직히 당신도 반찬이며 그릇 박살낸 건 좀 아니잖아. 인정하지? 그래도 이번엔 당신이 저지른 잘못 용서해 줄 거거든. 생각을 해봐라. 너희 이혼하게 되면 애가 주식에 매진할 시간 줄지. 내가 이 늙은 몸 이끌고 명호 아비까지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 와중에도 댁들 미래 걱정이나 하는 거 보니까 견적이 충분히 나왔어.
나는 이혼 물릴 마음 없으니까 꺼져. 얘, 내가 용서해주겠다잖니. 이번 기회 놓치면 너 정말 후회한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게 후회고, 저는 인생 아주 편해질 것 같으니까 남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간의 확실한 고생에 대해서 증거자료 또한 충분하니 이를 인정받아 두둑한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것인지,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무리한 것인지, 시모는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됐다는 소식 또한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던 주식 일을 관두고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회사 일과 병시 중의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죠. 병으로 쓰러진 시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죗값을 치른 셈이니 동정하지 않고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똑똑하고 교양 있다고 생각하던 시어머니에게 크게 대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양 있는 데다 집 역시도 잘 살고 있어 많이 배운 사람으로 보이던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대들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제 속에 쌓인 앙금을 어떻게 속 시원히 풀게 됐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나 속이 벌써 울렁거려. 어머님 생신 때 나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이제 당신도 나랑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잖아. 그 기간 동안 엄마 계속 봐놓고 아직도 울렁거려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 볼 때마다 쪼아대시니까 그러지. 신혼 때도 고졸이라고 나 은근히 무시하시더니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러신다니까? 엄마가 말은 험하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인 거 알잖아. 당신 은근히 챙겨주려고 할 때도 많고. 왜,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직접 생강차도 다려주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마운 분인데 너무 엄해서 힘들어. 이번에 또 나 가게 되면 영어 단어며 이것저것 물어보실 텐데 벌써 걱정된다. 요즘 그래도 집에 토익 단어며 영어 단어장이며 두고 공부 많이 하더만. 당신 정도면 솔직히 고졸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상식도 풍부한 편이고, 또 엄밀히 따지면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형편 때문에 안 갔던 거잖아. 그거야 그렇게는 한데 어머님이 이걸 알아주시느냐가 문제지. 어머님 생신이라서 좋은 날이고 나도 좋은데 또 혼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야. 나 은근히 아는 것도 긴장하면 말 실수하고 그런다고. 그건 그렇긴 한데 당신이 했던 건 말실수 아닌 것도 있었지. 유레카라는 단어랑 엑셀런트랑 헷갈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었어? 원래 알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헷갈린 거라고.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은 번듯한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주부로 고졸이었기 때문에 학력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조금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런 학력의 차이를 굳이 언급하지도 않고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제 학력 콤플렉스를 계속 건드리게 만드시고 계속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었죠. 얘 나다. 시어머니. 너 이번 생일 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제법 영어 공부를 한 것 같더구나. 봐라. 누구든지 고생하면 머리에 다 기억되기 마련이고 똑똑해질 수 있다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가족끼리 건강 프로그램 볼 때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모르는 눈치더구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영어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모르니? 바깥 집안 며느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 안 주려면 그 정도는 챙겨야 하지 않겠냐? 에이, 어머님. 저도 그 정도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네가 뭔지 말해보거라. 5초 내로 대답 안 하면 검색해서 나한테 답하는 걸로 알 테니까 빨리 말해야 할 거다. 그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아닌가요? 이것 봐라. 이래서 어설프게 아는 게 사람한테 정말 위험하다는 거다. 아미노산이 여기서 나오기는 왜 나와? 그럼 비타민 아닌가요? 지방이다, 지방. 내가 너 말하는 것마다 근거 없어서 텅텅거리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 제발 상식 책 좀 보면서 평소 책을 좀 보라고 하지 않았니? 뉴스만 봐도 세상에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뉴스 적어도 5개 이상 구독해서 보라고 한 거 실천은 하고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건강 신경 써서 밥 차리느라 꼬박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나는 말이다. 무식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무식이야 뭐가 죄가 있겠니? 그냥 못 배운 것뿐인데 그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지? 못 배웠다는 거 알면서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이요. 그래, 네가 부족한 걸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나도 너한테 뭐라도 더 하나 알려주고 싶고 더 애정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니? 앞으로 너 하는 거 내가 지켜볼 테니까 가끔 시험도 치고 그러자꾸나. 괜찮지? 시험이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게 시험 아니었나요? 내가 문제 골라서 너한테 프린트해서 주겠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인 선에서 내면서 가끔 고급 지식도 넣을 테니까 달달 외우든지 모르면 물어보든지 해서 숙지하거라. 알겠니? 고졸이라는 걸로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깔아보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도 텅텅이면 얼마나 깔보겠냔 말이다. 어머님은 제가 못 배운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지식의 부족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늘 저를 닥달하셨는데요. 어머님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많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 한마디를 늘 생각하면서 내뱉어야 했고 행여 내가 틀리지는 않을까 의기소침해지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험까지 친다고 하니 저로선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가 시험을 본다고 한 날인 거 조만간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테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 긴장하고 있거라. 네, 어머님.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해. 집사람 가뜩이나 바쁜데 엄마 때문에 공부까지 하느라 더 힘들잖아. 막말로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지식을 우겨 넣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야 네가 지금 번듯한 대학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람들은 고졸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니? 고졸이라고 하면 맞는 말을 해도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의심부터 받는 게 이 세상이야. 집사람도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었던 거야. 엄마는 대학 얼마나 좋은데 나왔다고 이러는 건데? 나는 말이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모자란 걸 채워주려는 것뿐이지.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거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생각을 해봐라. 아가,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한 거냐? 어머님이 가끔 보실 때마다 알려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시험까지 치면서 혼나고 그러는 건 저도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시험이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는 시험은 안 치도록 하마. 대신 평상시에 너 볼 때마다 정말로 힘들게 가르칠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엄마, 진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집사람 정도면 어디서 무식하다거나 멍청하단 소리는 안 듣는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거사. 내가 다 우리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니까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냐. 본인이 싫다는데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이러는 건지 엄마가 난 이해가 안 간다. 며느라기가 언제 싫다고 했니? 시험이 싫다고 했지. 평상시에 배우는 건 좋다잖니.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입이 닳도록 말했던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마. 음식 같은 거 보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가 아는 지식 하나라도 말해보거라. 냉동으로 보관하는 거랑 냉장으로 보관하는 거 구분 지어서 보관해야 해요. 거봐라, 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니.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채소실에서 보관하는 편이 좋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따로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다고 왜 말을 못해?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유식한 척 좀 하면서 유창하게 말을 해보라는 거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할게요, 어머님. 그냥 믿고 저 알아서 하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렇게 약한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더 혹독하게 가르치고 나쁜 말도 좀 해야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제 무식을 어떻게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채워야겠다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던 남편과 저였는데요. 처음에 하나하나 좋게 일러주실 때야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혹독해지고 무식하다느니 모자라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었죠. 여보, 나 아무래도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 어머님은 나 위해서 혼내시고 내가 알아서 공부하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뉴스도 잘 챙겨보게 됐고 나름대로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시니까. 엄마 워낙 팍팍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해. 당신 잘못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한편으로는 어머님처럼 나도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가?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똑소리 나시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 똑똑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 같던데. 막상 엄마도 질문 받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야 별로 없을걸? 그런가? 그래도 어머님 대학 좋은 데 나오셨을 텐데.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아시고. 영어 단어 안다고 해봤자 외국 사람들하고 회화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만 많이 아는 거지. 당신이 나 위로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위로는 안 된다. 나는 어머님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봐. 나 볼 때마다 멍청하다. 무식이 뚝뚝 흘러내린다. 그렇게 막말까지 하시니 우울증까지 걸릴 판이야. 당신이 그렇게 엄마 말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냐. 사실 엄마 대학 안 나왔거든. 뭐? 어머님이 대학 안 나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내가 어릴 때 이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아빠랑 재혼하기 전에 엄마가 많이 형편이 안 좋아서 공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숙식도 해결하며 지냈었다더라고. 아, 어머님, 아버님이랑 재혼하신 거였구나. 나는 처음 알았네. 그래서? 그 공장 사장 아들이랑 나중에 결혼해서 형편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구박을 많이 받았대. 뭐 실수 하나 할 때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뭘 아냐면서 트집 잡히고 구박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안 사람들 구박에 전 남편 폭력까지 겪다가 이혼하게 됐다더라. 당신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다 들었어? 이런 얘기 있으면 진작에 말을 좀 해주지. 나도 얼마 전에야 어렴풋이 기억났어. 아마 이모가 나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초등학교 때인가 말해줬었던 것 같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엄마 한 풀어주라고.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가 입단속을 했는지 이모는 모르는 얘기라고 그런 말 한 적 절대로 없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을 정리하자면 어머님이 그러면 나보다 더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시단 거야? 동병상련이나 다름없는 나는 왜 그렇게 쪼아대신데? 엄마 속이야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도 이거 떠올리고 엄마 치부인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묻고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당신한테 계속 심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니라고 우기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당신이 뭐 질문을 던져보든지 하고 아님 뭐 대학 증명서라도 뽑아오라고 하면 되지. 하여튼 터뜨릴지 말지는 당신이 정해. 남편의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제게 보이던 그간의 모습이 다 납득이 갔는데요. 건강을 걱정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실 정도로 따뜻한 모습이 있으신 분인데도 유독 학력이나 지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리빨 같은 면을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터뜨리지 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심지어 아버님의 생신날에도 저를 보며 눈치를 주시다가 카톡으로 못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도 못 나온 게 어디 겸상하려 들어. 너 멍청함이 풍년이라 식구들한테까지 옮을 것 같으니 저기 구석 가서 혼자 처먹거라. 어머님, 차라리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할 게 아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거다. 그래도 민우 애비 태어난 날인데 분위기를 망치기라도 하라는 말이니? 참아서 좋게 말을 해주면 알아서 자리를 비키든지 해야지.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너한테 퀴즈 낸 것들 죄다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냐 말이다. 나 같았으면 틀린 거 분해서라도 혼자 공부를 했을 텐데. 어머님도 그럼 저랑 같이 가셔야겠는데요? 어머님 초졸이시잖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초졸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디? 이모님한테 들은 거 남편이 다 기억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 하시던 말 생각하면 고졸인 저보다 학력 딸리시니까 혼자 가시든지 저랑 같이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초졸은 무슨. 나 그 뒤로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다. 남편이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어머님 대학 가신다거나 졸업했다거나 하는 말 못 들었다던데요? 대학 가셨으면 대학 증명서도 있으시겠네요? 어느 대학 나오셨는데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아 놔서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걸 기억하겠니? 3대 영양소며 비타민 종류까지 달달 외우시는 분이 대학 이름이 기억 안 나신다고요? 어머님, 설마 평상시에 보이시는 똑똑한 모습도 그냥 외운 거 읊으시는 거 맞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평가질이냐. 나는 지식을 아예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말이 술술 나오는 거다. 그럼 토마토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5초 내로 대답해 보세요. 그야 당연히 냉장 보관이지. 안 그러면 상하잖니. 아니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 속 세포막 손상으로 수분도 빼앗기고 숙성 과정에도 방해받거든요. 초졸이라 그러신지 제대로 아는 게 없으시네요. 너 정말 나랑 앞으로 안 보겠다는 거냐? 그래, 나 초졸이다. 초졸인 시어머니를 이렇게 놀리니 기분이 풀리니? 응? 어머님이 이제까지 저 핍박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무식이 줄줄 흐른다든가 모자라니까 낳을 애도 걱정이라든가 오죽 막말하셨어야죠. 이제까지 저한테 하신 말 다 돌이켜 보시라고요. 나는 너한테 충분히 잘해주려고 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저도 제가 틀렸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학력과 관련된 진실을 폭로하고 속은 후련해졌으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너한테 모진 말을 한둘 한 게 아니구나. 노망이 들었나 뭐에 시기라도 한 것처럼 막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기는 한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씀하셔서. 내가 돌이켜보니 너한테서 내 모자라고 움츠러들던 시절을 보고 있었던 것 같더구나. 지금 민우 애비랑 재혼하기 전에 공장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못 배웠다. 무시당하고 매 맞으면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모질다 보니 너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너를 혼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는걸요. 아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법인데 그 기본을 내가 잊어버리고 착한 너를 쪼아댔었던 거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서 그런다. 앞으로 내가 바로 바뀌겠다고 약속하마. 네가 초졸이라고 놀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바로는 쉽지 않겠지만 서로 잊고 다시 사이좋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해요. 저 어머님이 모질게 저 질책하면서도 잘 챙겨주시던 거 늘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고맙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를 시험하거나 모자란 지식을 채우려 들지도 않으시고 전에 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그간 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제게 잘해주려고 하시고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시니 앞으로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식당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보다 보면 가끔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인간도 있는데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무능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싸고 돌며 별의별 짓을 다 벌이던 시모에게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베개랑 옷들 빨래했더니 시뻘건 게 나와서 빨래가 온통 빨갛게 염색이 다 됐어요. 뭐 빨간 옷이라도 넣고 빤 거 아니냐? 네 빨래를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구나.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 기운 살려야 한다느니 하는 무당말 듣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베개 찾아보니까 부적도 다 발견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눈이 총명해서 점쟁이가 청와대에 갈 거라고 말한 아들이다. 대학도 좋은 곳 나왔겠다. 목소리도 좋고 인물까지 훤하지 않니? 그런 애가 공무원 시험만 5년째 떨어지고 있는 건 죄다 기운이 억눌려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이렇게 기가 세서 심호하는 거에 토를 달고 딴지를 걸어대는데 우리 아들은 오죽하겠니? 어머님, 저랑 결혼하고 남편이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은 기간만 2년이 넘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잔소리라도 한 줄 아세요? 식당 일 도우라고 말했던 게 잔소리지. 그럼 뭐야? 그것도 남편이 용돈 좀 더 받고 싶다고 말을 하기에 제안해봤던 거고요. 돈을 받고 싶어 하길래 일 시켜주겠다고 한 게 잔소리를 한 거랑 같은가요? 아가, 그러지 말고 제발 이 시애미 목숨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부탁하자.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애 표정을 보면 아주 생기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구나. 네 기운이 너무 흥해서 우리 아들이 기운을 못 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점집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미신이에요. 올해가 중요하다고 보살님이 명심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며느리인 네가 너무 기운이 세서 식당은 흥할수록 아들은 기울어진다는데 어미로서 그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어머님, 그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이면 그것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당 말에 따르면 남편이 잘 되려면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일하는 식당은 기울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울 정도까지는 안 가게 할 테니까 제발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다. 넌 어찌 된 애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니? 무당의 말에 빠져 남편의 공무원 시험 실패가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은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는데요. 저의 베개에 흉흉한 부적을 넣어놓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양기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날마다 찾아와 보양식을 지어주는 것이 저의 심호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없다, 해놓은 게 이것뿐이냐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죠. 내가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하려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네가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애가 고무장갑을 끼는 게 자연스럽니? 너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거라. 공무원 시험 자꾸 미끄러지니까 우리 아들이 우스워? 응? 어머님, 남편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쉴 때 TV만 보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오셨다고 아마 도와드린다고 설거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저한테 따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어머니 말에 맞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원.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하겠다고 나선 건 네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도 우리 아들 설거지하겠다고 나설 때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줬니? 내가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울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해본다. 어머님, 저 식당 일 밤새도록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던 중이었어요.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괜히 남편이 제 핑계대고 공부 방해받았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 저 엄청 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배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긴 왜 떨어져? 보살님께서 올해 꼭 붙는다고 하셨는데 왜 떨어지냐고. 그리고 애가 떨어지면 제대로 내조 못 받은 거 원망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핑계라고 하니? 어머님, 솔직히 저 누구보다도 내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직업 없는 거 어머님이 창피해 하셔서 주위에는 다 공무원 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 거짓말에 장단 맞춘다고 남편이 어디 놀러 갈 때 용돈도 많이 주고 거짓말할 내용 기억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남편이야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사람 볼 일 별로 없다지만 저는 자주 친구들 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 하는 남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몇 마디 거두는 걸로 그렇게 생색이니? 하여튼 너는 애가 참 유별나다 유별나. 남이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네 힘든 것만 그렇게 악착같이 계산하냐고. 시어머니 때문에 슬슬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을 즈음 남편은 제게 공무원 시험 올해만큼은 꼭 합격하겠다면서 자취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자취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가까운 데 보니까 고시원도 있고 싸놀룸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식당 가면 당신 어차피 하루 종일 혼자잖아.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 거고 따로 돈 나갈 일 만드느니 차라리 당신 학원이나 독서실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꼭 얘기를 꺼내보라고 해서. 당신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고 차라리 좀 떨어져서 지내고 공부하면 좋을 거라 하시네. 설마 당신도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는 거야? 어머님은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래? 엄마가 워낙에 극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장단 맞추는 거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독서실 갈 돈이나 나 원룸에서 나갈 돈이나 그게 그거잖아. 당신만 허락해주면 나 자취할 거고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할게.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이런 문제로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합격할 자신은 없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야 한번 부모님께 얘기는 해볼 건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정말 당신뿐이다. 엄마가 자주 오는 일도 그럼 더 줄어들 거야. 당신 물건도 안 가져갈 거고.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당신 모르고 있었구나. 난 엄마가 집에 와서 당신한테 말하고 가져간 줄 알았지. 어머님이 설마 내 물건들 일부러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어쩐지 내 물건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엄마가 썼나 했네. 그거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구나? 왜 그러셨대? 알잖아. 엄마가 나 시험 합격에 진심인 거. 당신 기운 너무 강하게 배어있는 물건 따로 가져가서 쇠하게 누르려고 그러셨나 봐.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당신 이러고도 합격 못하면 어머님 볼낯이 없겠는데? 에이, 긴장되게 왜 그래? 꼭 합격할 테니까 자꾸 압박 주고 그러지 마.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언제까지 이러려나 싶어서. 솔직히 나는 당신이 공무원 시험 오랫동안 합격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결혼했잖아.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울면서 빌어서 내가 용서해 준 건 기억하고 있지? 알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인 거. 그런 입 발린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이 아냐. 이 정도로 사람이 참아주고 견뎌줬으면 기본적인 배려를 하라는 얘기지. 난 당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속은 거 알면서도 이혼 안 했고 어머님이 그렇게 속이도록 주도하셨다는 말에도 그냥 넘어갔던 거야. 내가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평생 걸쳐 갚을게. 믿어주라, 응? 사실 저는 남편과 맞선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라고 믿어서 결혼했었다가 나중에 남편의 고백을 듣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짓말은 결혼하기 위한 시모의 계획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도 이를 따졌더니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하겠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셔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이 불쌍해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자 남편이 불쌍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한심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너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박서방 자취방에 한번 들어가 보거라. 반찬이랑 국거리랑 해놨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배달 음식 먹으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영양에도 안 좋아. 식당밥은 뭐 영양에 좋나 싶다만 엄마가 해주는 게 그나마 낫겠지. 알겠어. 박서방도 올해는 느낌이 좋다 싶으니 너도 많이 힘내고, 알겠니?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그이나 나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격려해준 부분은 달게 받을게. 내가 사실 박서방 보면서 많이 참고 있는데 더 열받는 건 바로 사돈인 거 알고는 있니? 염치 없는 손님도 하루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손님을 평생 봐야 하는 기분이다. 거짓말로 창창한 너 결혼시키고 시간 허비하게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터져. 맘 같아서는 당장 연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 거 알지? 어머님 성격이야 뭐
나도 포기하고 있어. 그래도 남편 합격하고 나면 어머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려고. 엄마의 식당을 일찍 퇴근하라는 말을 따른 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자취방에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장만해준 자취방에서 어떤 여자와 헐벗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침착하게 사진을 찍은 뒤 기겁하는 남편과 여자를 내버려 두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당신 오해야. 내 설명 들어보면 당신도 납득할 거야. 한번 짓거려나 봐. 어떤 참신한 변명을 준비했나 궁금할 지경이다. 사실 엄마가 불러준 화류계 여자야. 저 여자는 내가 유부남인 거 모르고 있고. 네, 이혼 사유 잘 들었고 나중에 법정에서 봅시다. 아니, 나는 싫다는데 엄마가 억지로 소개해준 거라고. 남자로서 양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 낙방하는 거라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넙죽 받아들이고 몸 파는 여자랑 놀아난 당신이 더 나빠. 어머님 핑계 대지 말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닐까? 당연히 당신한테 미안하지.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잖아.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카톡 대화 나눈 거 한번 확인해봐. 나는 정말로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서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라고. 당신 그 가짜는 변명을 들으니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만 확고해진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갚을 건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고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아. 공무원이건 뭐건 앞으로 혼자 잘 해보시고요. 이혼 도장 곧 찍을 거니까 위자료부터 해서 마음의 준비나 하고 계세요. 나 공무원 시험 곧 칠 건데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겠어?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닥쳐, 이 미친 인간아. 그럼 엄마한테 알리는 것만 좀 늦춰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그건 당신도 싫잖아. 이혼 도장 순순히 찍을 테니까 나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알겠으니까 약속한 대로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야 해. 어차피 순순히 안 한다고 해도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을 제가 참아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걸 참아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에게 바람을 피게 한 것 역시도 공무원 시험 합격 이후 이혼을 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뭐가 됐건 용서할 수 없는 막장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줄 타이밍이다 싶었고 단단히 벼르고만 있던 제게 기회가 왔죠. 아가, 니네 집 식당에서 동창회 좀 해야겠다. 한 10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너희 집 어차피 식당도 크게 하고 있으니 계산은 사돈더러 하라고 해라. 알겠니?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점집에서 들으신 얘기인가 봐요? 제 기운을 좀 억눌러야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요? 그래, 네가 이제야 좀 눈치라는 게 생기는 것 같구나. 어찌됐든 사정이 일이 됐으니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준비 잘 해놓을게요. 너 웬일로 오늘은 반응이 이렇게 고분고분하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구나.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저도 돌려드려야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다 돌려주지는 못할 수준이라는 거 알고는 있겠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머님.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가족에게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온 날 휴업을 하고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 보게 될 것은 제게 그간 부려왔던 만행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였죠. 무당의 말을 듣고 제 기운을 누르겠다며 부적을 쓰고 저를 핍박하고 잔소리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을 종용한 것이며 공무원을 사칭하게 한 것까지 모조리 까발려뒀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방문한다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복수는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사람을 망신시켜도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어머님이 흥분하실까? 대체 뭐 때문에 열받으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 공무원 아닌 거며 내 무당 쓰는 거며 다 까발린 바람에
내 체면이 완전 구겨졌다.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하고 골탕 먹는 심호로 낙인 찍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명예훼손 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거라. 명예훼손 소송이요? 그럼 그 전에 남편이 불륜 저지르게 종용하신 것부터 대가 받으셔야겠네요. 뭐?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바람을 피다니? 모른 척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기운 누른다고 남편 시켜서 바람 피우게 한 거 이미 다 들통났거든요. 나는 정말 그건 모르는 얘기다. 우리 애가 바람을 피워? 설마 네가 마련해준 자취방에서 여자랑 놀아놨다는 얘기니? 반응을 보니 갑자기 남편이 거짓말했나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뭐가 됐건 저는 남편이랑 어머님 더는 못 견디겠어요. 무능한 데다 바람 피운 남편 참고 기운 누르겠다고 며느리 핍박하는 시모를 누가 참아요? 그런다고 이 시애미를 이렇게 속이고 망신을 줘? 네가 감히. 그 잘난 보살님이 이런 망신 겪을 거 미리 안 알려주셨나 봐요. 아니면 어머님 한번 정신 차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거짓말로 치면 백수 아들 공무원이라 속이게 만든 대기 한 수 위 아닌가? 야! 너 당장 내 눈앞으로 튀어와. 아줌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나한테 훔친 물건이나 소송 걸기 전에 내놔. 미친 아줌마야.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간의 묵은 분노가 한 번에 내려갈 정도로 통쾌했고 이혼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자 훨훨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은 사실 본인의 의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으며 시어머니에게서 종용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더더욱 속 편하게 인연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바람이나 피던 전 남편은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가게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절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 뒤로는 얼씬도 하고 있지 않네요. 거짓말에 속아 시작된 결혼 생활에 대해 제대로 갚아주고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던 막장 모자에게서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누이까지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던 사람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데요. 현재는 저는 물론 남편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은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할 정도로 정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람 좋던 남편이 과한 욕심을 부리며 뻔뻔하게 굴던 두 사람을 버리게 된 사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어머님께 조만간 명절 선물로 한우 드릴까 하는데 아가씨랑 소고기 같이 잘 드시려나? 엄마야, 뭐 고기 당연히 잘 먹고 민화 걔는 고기 먹을 상황이 딱히 아닐걸? 왜? 아가씨도 저번에 보니까 고기라면 아주 좋아하시더니? 걔 맞선에 나갔다가 또 튕겼잖아. 애프터 신청했는데 상대가 아예 읽지도 않고 있나 봐. 아, 그런 일이 있으셨어? 그래도 아가씨 외모의 성격이면 언젠가는 좋은 남자 생기겠지. 쇼핑몰 같은 것도 운영하신다며? 능력도 있으시니 금방 좋은 사람 만나겠지. 당신 설마 걔가 쇼핑몰 운영한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 아니지? 응? 아가씨가 쇼핑몰 운영한다는 거 그럼 거짓말이야?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가 입던 옷이며 싸게 산 옷 몇 벌 파는 정도지. 쇼핑몰이라고 할 수준도 못 될걸? 심지어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 낼 돈이 없어서 2달도 안 돼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아가씨가 돈 굉장히 잘 벌고 계신 줄 알았어. 용돈 드린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당신이 잘 사니까 앞에서만 자존심 세운 거지. 나한테는 따로 달라고 해서 다 챙겨가. 설마 우리가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아가씨한테 가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걔가 엄마한테도 용돈 타고 나한테도 용돈 타서 어디 쓰는지 알아? SNS에 올리기 좋은 맛집 가서 사진 찍고 여행 가서 사진 찍고 그냥 맨날 사진이야. 걔가 대학 졸업하고 나이 20대 후반 될 때까지는 솔직히 그러려니 하고 봤다. 그런데 이제 지도 30대가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냐.
나랑 당신은 이미 결혼했고 이제 곧 애도 출산할 건데 걔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백수처럼 지내고 있잖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지 모르겠다, 정말. 당신이 어머님이나 아가씨한테 말해보지 그래?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야 당연히 미나 싸고 돌기만 하지.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걔만 자꾸 싸고 돌아서 미치겠다. 솔직히 나도 같은 자식인데 남자라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잖아. 내가 군대 갔을 때 면회 한 번을 안 와놓고 걔 캠프 같은 거 갈 때는 꼭 따라간 거 말했었나? 당신이 돌아가신 아버님 대신 거의 아빠 역할이나 다름없이 기둥 노릇했다며. 내가 봤을 때 가족들은 당신한테 이제 그만 의지할 필요가 있어. 나도 이제는 좀 지긋지긋해지려고 그런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베풀어봤자 되돌아오지도 않는 걸 계속하려니까 힘드네. 저의 친정은 넉넉한 편이었던지라 남편의 월급을 생각하면 솔직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용돈을 챙겨드리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부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시어머니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술에 만취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황당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며느리로 들인 거 내가 후회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더 넉넉한 애랑 결혼해야 했어. 내가 너만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부터 갑갑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 알고는 있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친구들이랑 나들이 가신다더니 혹시 술 드셨어요? 그래,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셨다. 무슨 이유로 마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경청할게요. 그래,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는 가족 아니니? 가족이면 당연히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공유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집안도 그만하면 넉넉한데 왜 베푸는 건 그렇게 옹졸한 거니? 어머님, 저랑 남편이 다달이 드리는 용돈만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정도면 부족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 사돈댁한테 건물 물려받아서 주부 일하면서 편하게 호의호식할 동안 가족인 우리는 골방에 처박아 놓고 마음이 편하니? 같이 살자고 얘기를 안 꺼낼 거면 적어도 자주 놀러 와라. 용돈은 더 올려주겠다. 먼저 얘기는 꺼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해서 이러시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님 처음에는 용돈 같은 거 전혀 필요 없다고 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용돈을 드리면 좋다 이거죠? 자꾸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용돈거리지 좀 마라. 용돈이 아니라 그냥 형편이 어려우니까 잠깐 빌려 쓰는 것뿐이다. 나나 민화나 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네 눈치 볼 일도 아니란 거다. 알겠니?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용돈을 올려달라. 집에 더 자주 오게 해달라 떼를 쓰시는 시어머니. 저와 남편은 고민하다가 집에 조금 더 자주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초대해 대접을 해주기로 결심했죠. 용돈을 더 올려드리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요구는 늘어날 것만 같아 차라리 찾아오게 하는 수고라도 하게 하면 조금은 덜 달라고 하겠지. 생각도 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털어간다거나 비싼 물건을 슬쩍슬쩍 가져가곤 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 가방 못 봤어? 엄마가 사준 건데 친정 갈 때 챙겨가려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네. 나 오늘 출근할 때만 해도 침대 쪽 머리맡에 잘만 놓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잘 찾아보지 그래. 침대 밑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혹시 아가씨 하루 자고 간다고 하셨잖아. 당신한테 가방 빌려간다고 말하진 않았지? 나야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지. 그런데 걔가 가방도 가져갔다고? 아니, 꼭 가방을 가져갔다는 건 아닌데 의심이 돼서. 요즘 어머님이랑 아가씨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잠도 편하게 자고 가시잖아. 막 에어컨도 이불 덮었을 정도로 추워하면서도 절대 안 끄시고. 뭔가 우리 집에서 돈 될 만한 건 다 하는 느낌이라서. 냉장고에 있는 딸기랑 포도도 다 털어갔다며. 당신 기운 내라고 엄마가 해준 보약도 매일 한 팩씩 빼먹고 집에 갈 때마다 또 하나씩 챙겨가더라. 솔직히 이런 문제로 얘기하면 쪼잔하다 그럴까봐 따지기 싫기는 한데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냐? 내가 엄마랑 민호한테 잘 얘기해 볼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염치가 없냐. 아빠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가씨가 매일 유럽 여행이다 클럽이다 놀러만 다니니까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저번에 집에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언제 갚을게요 하면서 대출도 있는 것 같더라. 하여튼 민화 이 계집애는 내가 능력 없으면 대출 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대출 회사들도 그렇게 무능력한 애한테 왜 돈을 빌려준대? 엄마도 문제고 대출회사도 문제야. 안 되겠다. 이 문제 내가 확실하게 따질게. 따지면서 내 가방도 은근슬쩍 물어줘. 엄마가 준 생일 선물이라서 소중한 거거든. 언니, 혹시 언니가 오빠 시켜서 저 가방 훔쳐갔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가방을 훔쳐갔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봐달라는 거였어요. 저요.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언니랑 오빠한테 신세 지금 지고 있지만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방을 빌렸으면 빌렸지 훔칠 일은 절대 없다고요. 집에 잘 보이던 게 안 보이니까 그냥 확인만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가져갔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본인이 잃어버려 놓고 엄마나 제 탓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언니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고요.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무슨 기생충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시면 안 되죠. 도둑 취급한 적도 없고 기생충 취급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방을 찾으려는 것 뿐이고 그거 안 보여서 물어봤었던 것 뿐이에요. 언니가 물건 깜빡한 일 가지고 앞으로 저나 엄마한테 누명 씌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랑 엄마가 집에서 뭐 이것저것 집어먹는 걸로 눈치 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지도 마시고요. 솔직히 언니 주부로 지내면서 대체 뭘 하고 계시는데요? 오빠가 돈 벌어오는 동안 언니는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말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덜했어요. 언니는 임신했다고 집안일도 건성으로 하시잖아요. 엄마랑 저랑 노는 것 같아도 그런 거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알긴 하세요? 아가씨, 감정이 많이 격해진 것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 아가씨랑 어머님께 나쁘지 않게 대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 말되는 대로 내뱉어서 나중에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말죠. 그렇게 참아준다는 식으로 깔아보는 태도가 기분이 더럽다고요. 하여튼 언니, 제가 앞으로 지켜볼 거니까 오늘처럼만 하세요. 연장자한테 참 말버릇이 없으시네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대한 태도는 어떻고요? 저랑 엄마가 용돈 아니라 돈 좀 빌려 쓰고 있는 건데 사람을 무슨 거지 취급하셨잖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을 건데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으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나이도 어리고 제게 용돈도 받는 주제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누이의 태도를 보니 기가 차서 절로 코웃음이 나왔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딸 자식이라도 이뻐 죽겠는지 제 앞에서 버릇없는 언행을 해도 무시하거나 도리어 시누이의 편을 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임산부인 저를 신경 쓰고 이해하기보다는 무작정 버릇없는 시누이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체념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도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어 저는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경고했지만 두 사람은 도통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얘, 우리가 돈이 없지 양심이 없니? 네가 잘난 건 알겠는데 왜 돈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니? 우리가 훔치기는 뭘 훔쳤다고 엄한 사람을 의심해? 어머님, 저 곧 있으면 출산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부탁드리는데 당분간만 아가씨 문제 얘기는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최소한의 배려는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잖아도 두 분 형편이 아주 어려우신가 싶어서 용돈 올려드릴까 하던 차였어요. 남편이랑 얘기하고 결정한 거니까 서로 많이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지내고 자주 보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너는 애가 참 못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해야지. 시모를 일방으로 나쁜 사람이나 만들고 말이야. 네 말대로 자주 보면서 서로 기분 좋을 일만 있으면 좋겠구나. 나도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이 없어지는 일은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싶네요.
제가 깜빡깜빡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하진 않거든요. 나랑 민화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왜 자꾸 그러니? 너 깜빡하지 않게 같이 신경은 써주도록 할 테니 너나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하니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기가 막히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너무 실망이 들 지경이었지만 일부러 내색하지는 않고 지냈는데요. 그러던 사이 저는 기다리던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친정 아버지는 손주를 봤다고 기뻐하시며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여보,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어. 이제 나도 당신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꼭 당신 때문에 참았다기보다 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그동안 훔쳐간 것만 합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더라. 당신 증거는 다 잘 가지고 있지? 미나랑 엄마랑 둘 다 뒤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간 꾸준히 방문할 때마다 훔쳐간 물건 있을 만한 곳 뒤져봤더니 싹 다 나오더라. 사진도 다 찍어놨으니까 증거 걱정은 하지 마. 고마워, 여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아냐, 내가 오히려 고맙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엄마랑 동생 참아주면서 변화 하나 안 하나 기다려준 거잖아. 내가 기한을 달리 약속한 적도 없었는데 지켜봐주고 참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나도 충분히 할 도리 다 했으니 아예 연락 끊고 그냥 남처럼 지냈으면 싶어.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당신 괜찮겠어?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는 맨날 동생만 챙기고 나는 대학 갈 때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어. 내가 집안의 가장이니 뭐니 하면서 책임만 지웠지. 등록금 낸다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나한테 동생 용돈 안 챙기냐면서 술 마시고 뺨 때린 게 우리 엄마야.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빌려준 돈도 죄다 받아낼까? 나는 정말 상관 안 하니까 당신 편한 대로 해. 본인들이 용돈 안 받고 빌려받은 돈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 갚아야 할 거 인식은 하고 있었겠지. 정말 그럴 마음이 있을 정도로 양심적인 인간들이었으면 말이야. 아가씨, 요즘 맞선 보는 남자랑 잘 되어가는지 내 옷이며 가방이며 아주 신나게 훔쳐가시더라. 어떻게 사람이 참아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어. 이제 두 사람 우리 힘들게 한 죗값 받게 할 테니까 즐기자.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아예 정이 떨어져 버린 남편이었으니 그 뒤로 저의 행동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감정 정리 문제도 있고 출산의 문제도 있어 참아왔던 두 모녀를 이제 혼내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나다 시어머니. 너 애 낳았다고 친정에서 집 사줬다고 그러더구나. 이제 애도 클 테고 또 앞으로 낳게 될지도 모르는데 좋은 곳에서 지내라고 신경을 써주셨어요. 솔직히 난민이는 회사 아니면 집이라서 딱히 짐도 없잖니. 그런데 나랑 민화는 여자 둘이 지내다 보니 이것저것 짐이 많구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뭔지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이런 거 늘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뭐 공짜로 얻어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다 갚을 거니까.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마. 사돈이 해준 집 말이다. 우리 딸 신혼집으로 주거라. 맞선도 최근 잘 풀리고 있어서 조만간 결혼할 것 같거든. 아, 억 단위가 넘는 돈이지만 아가씨를 그냥 드리라고요? 어째 또 삐딱하게 받는 것 같은데 내 얘기를 잘 들어보기나 해라. 월세 조금 받으면서 지내고 너는 너대로 기존 집에서 지내면 되잖니. 그렇게 되면 네가 우리한테 빌려준 돈도 더 빨리 돌려받게 될 거고. 안 그러니? 막말로 둘째 낳아서 또 집 받으면 되잖니. 뚝배기 깨버리기 전에 그 입 닫으세요. 뭐? 너 지금 시모한테 뚝배기라고 했니? 출산했다더니 난민이랑 집에서 술판이라도 벌인 거냐? 아니면 산후 우울증 때문에 미쳐버리기라도 한 거야? 어머님, 제 정신은 멀쩡하고요. 미친 쪽은 어머님이랑 아가씨 쪽이죠. 어떻게 저랑 남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남의 물건을 3천만 원이 넘도록 훔쳐가세요? 훔치다니 딱히 쓰지도 않는 걸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빌려온 거다. 이것 때문에 이 시어머니한테 뚝배기니 미쳤니 하면서 혀를 독사같이 놀린 거냐? 돈 좀 있다고 며느리인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응? 이 독사 같은 년아.
빌린 거면 빌려갔다고 말을 했고, 가져갔냐고 물었을 때 가져갔다고 했겠죠.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물건이야 돌려준다고 칩시다. 그럼 돌려주시는 김에 빌려간 돈도 돌려주셔야죠?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용돈으로 준 돈을 뭘 돌려받겠다고 그러니? 분명히 돈 갚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남편 대학 갈 때 등록금도 안 대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난민이는 네가 이렇게 표독스러운 년인 거 아니? 우리 아들 앞에서도 네가 이렇게 독사같이 혀를 놀리나 두고 보자. 남편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꼭 연 끊고 싶다는 게 남편인데 어떡하죠? 너 이년, 넌 이제 내 가족 아니다. 당장 내 앞에 튀어와 이년아. 네가 머리채를 쥐어뜯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어머님. 전 사실 진즉부터 가족이고 뭐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서우니까 변호사 대동해서 그간 빌려줬던 돈 1억가량 되는 거 받으러 갈게요. 뭐? 무슨 돈이 1억이나 된다고 그래? 설마 그 용돈 준 걸 다 받아갈 셈이냐? 그럼 나랑 민화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거야 남인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네요. 화이팅! 예, 아가, 잠깐만. 내가 잠깐 실성을 했나 보다.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보거라, 아가. 뒤늦게 시어머니며 시누이는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읽는 데만 10분은 넘게 걸릴 법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돈이 없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나 정독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그간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간만에 만났던 시어머니는 아예 얼굴이 반쪽이 됐고 시누이는 잘 되어가던 남자와 관계가 파탄났다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그간 기회를 줬음에도 지들의 발로 걷어찬 것이니 용서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소송을 잘 마무리해서 그간 뜯긴 돈을 죄다 받아내고 관계를 확실히 끊을 생각입니다. 가족과의 싸움이기에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